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좀 유망 종목을 추천드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적 부담이 확 오네요. 네. 저는 이제 경제 쪽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기자 생활을 쭉 하다가요. 방송 진행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학위를 해서 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방송에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지금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고요. 예, 유튜브 같은 데 가끔 이제 에코프로 이런 거 치시면 제가 진행하는 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투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젊은 분들이야 뭐 당연히 투자를 지금 코인까지 하실 거고, 우리 또 나이 드신 분, 임원분들도 자산을 여러모로 이제 투자를 하시고 그런 개인적인 투자의 세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팀장이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투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투자 결정에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유명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올해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된 주식이죠. 아마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어떤 분들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도 있고. 이게 올 초만 해도 한 10만 원이었습니다. 올 초에 10만 원이었는데 7월 26일 날 고가가 153만 원이니까요. 위에까지 하면 15배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10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기분 좋게 팔고 나와가지고 100만 원까지 가는 걸 보고 배가 아프신 분도 있고, 그죠? 네. 혹은 여기 한 100만 원을 사가지고 그래 갈 줄 알았어. 뭐 200만 원 간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지금 유유하면서 여기 오신 분도 있고. 상징적인 종목입니다. 어느 파티에 가면 주식이나 이런 게 초기 단계일 때는 초보자들이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제방송하고 주식을 안다고 하면 파티에 가면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 처음에 와가지고는 앵커님, 교수님, 에코프로가 좋다는데 2차전지 좋아요? 막 물어봅니다. 그죠? 주가가 여기 있을 때는. 그러다가 주가가 요쯤 오면 100만 원 오면 전문가는 제끼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일로 와봐. 김 이사, 김 팀장, 샀어? 올랐지. 내가 사라 그랬지. 자기들끼리 전문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 한 150만 원쯤 오면 이제 그 초보자들이 전문가를 가리킵니다. 일로 와보세요. 앵커님 일로 와봐. 간다 그랬잖아. 그때 뭐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지금이라도 사요.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그렇게 가리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서 고점까지 1394%가 올랐습니다. 1394%.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400만 원이 된 거고,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억 4천이 된 건데요. 그렇게 수익을 본 사람은 이제 많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어제 이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 갔는데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시장에서. 일단 에코프로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렇게 신화적인 상승을 했던 주식들은 사실은 다시 올라가서 이걸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일은 주식시장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게 올라갈 때도 저희 올해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밸류에 비해서 과하다. 근데 더 가죠. 더 가는데요. 카카오 하시잖아요. 카카오에 한 번씩 국민주 카카오 같은 데 투자 한번 하셨을 거요. 카카오 지금 회복 못하고 있죠. 네. 적어놓은 것처럼 신라젠, 항암 한다 그랬죠.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신약 만든다 그랬고요. 신풍제약이라는 회사는 제가 어제 쳐봤더니만 2천 몇 프로가 올랐던데, 고가까지. 이런 기업들이 아주 주식시장에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올해, 그 다음에 뭐 초전도체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올해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좀 본 거고요.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는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나는 투자하고 발을 끊을 거야. 그래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투자의 세계에 인발부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예금 이런 건 투자가 아니고요. 예금은 확정된 수익률을 받잖아요. 그죠? 확정된 수익률은 투자가 아니고요. 확정된 그런 수익 이상을 거둘 수 있는 게 소위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투자인데요. 주식, 채권, 과거에는 이제 금,
최근에 이제 금을 비트코인이 이제 대체하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 부동산 이런 투자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어떤 부동산을 사는 결정을 한다든지 기업을 M&A 한다든지 뭐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증권업계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자주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아는 분들 뭐 우리 김영익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연불리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도 제가 친해서 자주 만나는데요. 소위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심 때 만나서는 다 투자 얘기합니다. 밥 먹으면서 공매도를 그거를 없애면 그게 문제가 많은데 금리가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밥 먹을 때는 주식 얘기를 한창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마시러 가서 헤어질 때쯤 되면 부동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래도 부동산이야. 이놈의 주식은 이게 답이 없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래, 부동산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유리하시잖아요. 그죠? 네. 건축 쪽에 계시니까 부동산 쪽의 흐름들을 그래도 저희보단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것 좀 알려 주시고, 근데 자기 회사, 자기 업에 있다고 사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느 기업에 대해서 잘 알면 투자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그 기업의 종업원들이 그 회사 주식, 자기 주식을 투자해서 돈 버느냐? 돈 못 법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투자 지표나 사람의 심리를 봐야 되는데, CEO들은 다 좋다고 하죠. 일단은 CEO들이야 비저너리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한다고요. 얼마 전에도 그 교촌치킨의 그 회장님이 얼마 전인데 교촌이 막 잘 나가다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 업주들하고 상생을 위해서 업주들에게 뭐 자금 지원도 하고 같이 크겠다. 엄청난 이제 비전을 기사만 보면. 근데 그게 사실 주가하고는 잘 반영이 안 돼요. anyway, 부동산 쪽에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하시면서 너무 주식이나 이런 데 올인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은 또 가상화폐도 분명히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지만, 너무 인생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부동산 쪽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자산을 볼 때는 이제 항상 가격과 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은 일단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요. 가치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가격의 문제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올해 추석 전에 보니까 사과 배 값이 엄청 비싸대요. 배 하나에 막 8,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가격은 작황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이 플렉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치를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가격과 가치의 이 줄다리기가 이제 결국 투자입니다.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가격과 가치의 줄다리기인데요. 투자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최고 투자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가격이 싼데 가치도 낮아. 이런 거는 한마디로 그냥 싸구려죠. 그죠? 가격이 싼데 가치가 싸면 싸구려입니다. 싸구려는 사면 안 되고요. 가격은 비싼데 가치는 낮다. 이거는 아주 덤탱이죠. 바가지 쓰는 거죠. 그죠? 바가지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치를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치 투자라는 거.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의 친구인 찰리 먼거라고 있는데, 찰리 먼거는 올해 100세고요. 워렌 버핏이 30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4세인데도 왕성하게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워렌 버핏인데요. 가치는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아까처럼 가격과 가치의 논리를 이제 사실은 가격이 비싼 거는 가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사는 게 좋습니다. 좋은 상품을 산다는 거는 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싸구려를 사면 가치가 없는 거고요. 값은 상대적으로 싼데 가격이 높은 거, 그거를 이제 사야지 하는 게 이제 투자인 겁니다. 어쨌든 투자는 가격과 가치의 이 줄다리기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인간이 맞닥뜨리는 감정이 되게 많이 있어요. 조바심. 야,
내가 살았잖아. 진짜 오르네. 그죠? 조바심. 그 다음에 또 환호. 야, 이거 할만하네. 그죠? 이 월급보다 낫네. 이런 환호도 있고,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어려워. 그 회사가 어떤 뭐 수주를 했어. 기쁨 이런 게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두 가지 심리가 탐욕과 공포입니다. 탐욕과 공포. 사람들은 탐욕을 가지고 자산을 삽니다. 예, 정상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이거 한 방이면 이제 끝난다. 네. 코인 터지면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팀장님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된다, 내가. 그죠? 네. 이런 탐욕, 비정상적인 이제 수익률을 기대해야 합니다. 항상 탐욕을. 그리고 포모라는 게 주식이 없어서 갖게 되는 이제 괴로움을 포모라고 하거든요. 탐욕과. 그 다음에 공포.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올라갈 때는 주식이 날 버리고 갈 것 같아서. 부동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도 얼마 전에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살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부동산도 완전히 뭐 바닥까지 떨어질 것처럼 공포스러운 구간이 이제 옵니다. 이거를 이 투자자들은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이제 소득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투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더 수렁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고로 사실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고로.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탐욕과 공포를 역으로 이용해야 되는데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탐욕스러워할 때 공포를 느끼고, 그죠?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한다는 거는 이미 주가가 버블인 거예요. 아까처럼 제가 이제 그걸 느끼거든요. 이제 에코프로, 저희는 2차 전지를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에코프로를 10만 원대 받지만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가면서 커피숍에 가도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야, 에코프로 샀어. 이런 얘기하면 아, 이거는 고점이구나. 이게 사실 상징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심을 느낄 때 자산을 사라는 거예요. 역으로. 네.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사는 사람이 존 템플턴이거든요. 9.11 테러가 났다. 그 사람은 주식시장 가서 무조건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극복 가능하다. 전쟁이 났다. 그럼 주식을 사고. 네.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 그때가 바로 투자할 때다. 좀 살벌한 얘기인데요. 그 피에 당신의 피가 좀 섞여 있더라도 피가 흥건할 때, 그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 공포감을 느낄 때. 탐욕과 공포는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그 탐욕과 공포를 어떻게 아느냐. 숫자로 나타낸 게 CNN 머니에서 제공하는 탐욕과 공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한림그룹은 ESG 경영을 하신다 그래서 유인물 이런 거 가능하면 자제하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유인물을 나눠드린 이유가 제가 밑줄 친 게 딱 3개 있습니다. 3개 가운데 이게 첫 번째거든요. 탐욕과 공포 지수를 보면 지금이 자산을 살 때인지 아닐 때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식에 관한 건데요. 여러 한 6, 7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요거 공포 지수를 만들어낸 건데 어제 탐욕과 공포 지수는 40입니다. 두려움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50은 중립, 50에서 75가 탐욕이죠. 탐욕 구간. 75를 넘어가면 익스트림 그리드. 이제 탐욕이 과한 구간이고 공포가 과한 구간인데요. 지금은 42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특별히 중동에서 전쟁 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주가가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2,600 하던 주식이 2,400대로 떨어지면서 제가 방송에서 이걸 딱 보여줬습니다.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 2시간을 방송 진행하기 때문에 제 뷰를 이제 한마디씩 얘기해 주는데 그날은 막 다 공포감이 쩔어가지고 괴로울 때 그때 이 게이지가 17인가 21, 여기 17이네요. 그죠? 한 달 전에 17 있지 않습니까? 그죠? 17을 딱 갔습니다. 17. 그래서 제가 지금은 쫄 때가 아니라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공포감이 극에 달았을 때가 이때 주식 사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7, 8월 때 미국도 그렇고 빅테크 관련해서 오르고 국내 주식이 막 오를 때 여기 한 요 구간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야 이거는 과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팔기 안 된다니까요. 근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죠? 이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강의 두려움 구간에 여기에 들어갈 때 자산을 사면 손실 안 납니다. 수익 납니다. 제가 이제 무조건 수익 난다, 무조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이 구간에서 하면 이 구간은요 세상이 평온할 때가 아니에요. 난리 날 때라고요. 이제 주식은 끝났다, 전쟁이 난다, 경기 침체가 온다, 주식 다 버려라, 부동산도 버려라 이런 얘기들이 시장의 뉴스가 엄청나게 많을 때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감성적으로만 잡을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감성적으로는 9시 뉴스에 주가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면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요즘 9시 뉴스 보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게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사면 수익이 납니다. 지금은 중립 구간은 애매해요. 여기서 25에서 75 사이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지금은 42 정도에서 주식을 두려운 구간에 사기 어렵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구간이고요. 이게 그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들이 Fear and Greed라고 치시거나 탐욕과 공포지수라고 하면 CNN 머니에 여기 연결이 돼서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도 있습니다.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가면 거기서 또 비슷하게 그 가상화폐에 대한 공포 지수를 만든 게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보니까 그전에도 두나무도 이런 식으로 이걸 빗대가지고 이렇게 게이지 형태로 하다가 제가 어제 들어갔다면 거기는 이렇게 선형으로 0부터 100까지 해서 선형으로 이렇게 쭉 그어놨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요. 최근에 가상화폐가 좀 올랐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만 불 밑으로 갔다가 지금 3만 3천, 3만 5천 불까지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은 지금 약간 탐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어제 제가 한 67인가? 이 정도 구간에 왔으니까 코인을 지금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사는 구간이 아닌 거예요. 이 구간에 있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2만 달러 밑으로 갔을 때. 그래서 공포와 탐욕을 기억하시고요.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투자하는 굉장히 여기 오늘 핵심입니다. 네.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투자는 결국 무엇을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네. 부동산을 사던 주식을 사던 농산물을 사던 무엇을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폴 오팔라라는 분이 책에서 쓴 얘기인데 제가 혹시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투자자를 위한 100권의 책 읽기라는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투자자가 읽어야 될 100권의 책을 제가 정리를 해서 서머리를 해서 다 올려놨거든요. 투자에 관한 얘기도 어떤 업이든 간에 그 업에 우리가 뭐 1만 시간의 법칙인 것처럼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뭐 하루에 한 최소한 4-5시간 투자해서 하면 이제 결국 10년이거든요. 한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말콤 그래드웰이 얘기한 1만 시간의 법칙처럼 투자도 하려면 어느 분야에 한 100권 정도는 책을 읽어야 투자라는 걸 할 수 있다. 100권의 책을 읽기 전에 투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논지로 제가 한 1년 반 걸려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저도 이제 제일 잡은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투자의 ABC. 자, 어떤 자산을 언제 사서 언제 팔 것이냐의 문제인데, 투자의 ABC라는 어떤 기초 ABC, 입문 과정부터 ABC가 아니라 약자를 얘기한 겁니다. A는 에셋입니다. 에셋. 어떤 자산이냐. 어떤 자산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에코프로 사래. 에코프로가 뭔데? 그죠? 2차전지잖아. 좀만 더 얘기해봐. 몰라요. 네. 에코프로 뭐 하는 회사야? 2차전지잖아. 2차전지 중에 뭐 하는데? 2차전지 뭐야? 2차전지 몰라? 2차전지 충전하는 거잖아. 네. 그 안에 그러면 소재는 2차전지 뭐뭐로 구성되어 있어. 그걸로 나한테 물어봐. 에코프로 CEO는 누구야? 야, 그건 내 무슨 상관 있냐? 그죠? 자산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인지 어떤 자산인지. 네. 적어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겼고 몇 개가 발행됐고 소위 이제 반감기가 언제 오고 뭐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산인지. 그 다음에 언제 사느냐가 ABC의 B는 박인입니다. 박인. 싸게 사라, 싸게.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싸구려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싸구려는 언제나 싸요. 그죠? 사기당하지 않는 이상. 그죠? 싸구려를 사면 안 되고요. 좋은 자산을, 가치 있는 자산을 가능하면 싸게 사야죠. 바긴. 언제 팔 것이냐? C인데요. C는 캐털리스트라고, 이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촉매는 겁니다. 촉매. 그러니까 뭔가 세상 관심 없다가, 뭔가 빵 터져서 주가가 오를 때, 그때 주식을 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비유하자면, 에코프로는 무슨 회사지?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사실 그렇게 부각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동철이라는 사람 누구지? 2차전지의 미래가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기업의 이익은 얼마지? 주식수는 얼마지? 최소한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능한 좋은 자산이 쌀 때, 에코프로 100만 원 넘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공매도를 금지시켜가지고 2차전지가 어제 급등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살아야 되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요. 2차전지 성장성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전기차 타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전기차 안 타는데 앞으로 사게 되면 전기차 사게 되겠죠. 그죠? 지금 뭐 몇 년 안에 자동차를 사면서 뭐 디젤차 사겠습니까? 최소한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를 살 거라고요. 2차전지 전기차의 시장이 밝지만 주가가 이제 너무 그 기대를 몇 년, 뭐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배터리 아저씨도 그러고 2025년, 30년 얘기하는데 그 기대감을 다 땡겨 쓰는 거예요, 지금. 땡겨 쓰기 때문에요. 봐야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정 밸류 수준으로 사실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가는 거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또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언제 팔 거냐? 세상이 막 관심 높을 때, 아까처럼 탐욕과 공포지수에서 공포지수가 막, 탐욕지수가 막 올라갈 때, 좋은 뉴스가 막 나올 때, 그때 주식을 보통 우리는 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자산이냐, 언제 살 거냐, 언제 팔 거냐인데, 어떤 자산인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성공하는 투자자는 어떤 자산인지에 대한 공부를 쭉 오래 합니다. 이 기간이 만약에 이 기간이 100이라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을 이 기업에 대해서 스터디합니다. 안 사면 그만이지 뭐 주가 오르고, 그죠? 이 기간이 긴데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나 주식을 아는 기간이 짧아요. 뭐 100이라고 하면 10 미만입니다. 아까처럼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자는 주식을 사는 기간도 제법 길어요.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주식농부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영옥 대표라고 주식농부라고 성공한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주식을 뭐 처음에 딱 눈에 보고 나서 살 때까지 한 2년 있다 산답니다. 2년 있다. 사는 것도 한 번에 안 사죠. 지금 워낙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니까, 그죠? 나눠서 삽니다. 나눠서 가능하면 주식이 날 버리고 갈 것 같다니까요. 에코프로가 날 버리고 갈 것 같다니까요. 200만 원 간데 옆에서 난리 났는데,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정말 좋은 에코프로가 좋다고 하면 처음에 사주고 또 나눠서 사주고 사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요. 근데 보통의 투자자들은 사는 기간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삽니다. 뭐 좋아? 야, 에코프로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날 사는 것도 아니고 점심 먹다 그 얘기 나면 오후 들어가서 MTS로 그냥 바로 삽니다. 바로. 사는 단계가 매우 짧죠.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주식을 물려가지고 계속 이제 팔지 못하고 가는 기간들이 계속 기가는 거죠. 조금 올라요. 그렇지. 역시 떨어져. 에이, 원래 제 가격이 오겠지. 뭐 좀 떨어져. 내가 이 가격에 어떻게 팔어? 더 떨어져. 파는 타이밍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이 기간을 짧게 팔아야 됩니다. C가 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투자의 A, B, C. 요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살 때는 한 3차례 정도 나누어서 사고요. 팔 때도 이제 한 2차례 정도 나누어서 삽니다. 근데 분할 매수하라고 하면
한꺼번에 사면 안 됩니다. 보통 투자자는 한꺼번에 사고 왕창 사고 빨리 삽니다. 끝.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매매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운명이 맡기는 거죠. 네. 시인은. 근데 살 때도 나눠 사고 보통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사라 그러는데요. 그래. 주식을 자산 한꺼번에 사면 안 되잖아. 분할 매수해야 되잖아. 분할 매수한다는 사람은 오늘 사고 내일 사고 그 다음날 난 3번 나눠 샀어. 그건 분할 매수가 아닌 거죠. 그죠? 네. 이 매수의 기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어떤 자산을, 그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떤 자산을 A입니다. 어떤 자산? 투자 ABC. 어떤 자산을 언제 사느냐? 쌀 때 산다니까요. 쌀 때. 쌀 때. 싸구리를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좋은 것을 상대적으로 쌌을 때. 그게 진주지 않습니까? 진주, 그죠? 진주. 언제 파느냐? 네. 세상이 알아줄 때. 총매가 나타날 때. 자산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일단 노력을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스터디를 많이 해야죠. 그죠? 사는 거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싸질 때를 기다렸다가, 네. 팔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팔아야 된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네. 투자 어렵죠. 내가 왜, 아까 있었지만, 무주식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에? 하는 생각들이 많이 되는데, 왜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질까?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세상이, 그죠? 희한하게 올라간다고 안 산다니까요. 안 사. 그러다가 참지 못해서 사면 기가 막히게 떨어져. 그죠? 아까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보를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투자에서는 그 중요한 단어가 또 항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항복하는 시점이 자산의 저점과 고점을 만듭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올해 신화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변에서 이제 밥 먹다가 우리 과장님이, 야, 이 차 좀 좋아. 에코프로 좀 사봐. 그러면 처음에는 뭐래? 바빠 죽겠는데 1이나 그만 주지. 그죠? 처음에는 이제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밥 먹고 얘기하다가 다른 분이 동창회 나갔는데, 야, 에코프로 대박이야. 수익 났어. 벌써 지금 30% 수익 났어. 그러면, 그때 맞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할 때 귀 기울여 들을 걸, 살 걸. 안 샀는데 벌써 30%라고? 30% 올랐는데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네. 아이, 그만큼 올랐는데 또 어떻게 사? 항복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 올랐어. 옆에 갔더니 막 동창회, 그 다음에 집사람까지, 와이프까지 그러니, 여보, 당신 에코프로 주식 알아? 샀어? 안 샀어? 그러면 이게 대세인가 보다 하고 그때 항복하고 삽니다. 네. 그럼 그게 뭐예요? 고점인 거죠. 고점이에요.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고, 네? 떨어집니다. 150만 원, 130만 원가.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거는 200만 원 갈 주식인데 일시적인 조정이야. 주가가 조정 안 받는 게 어딨어, 자산이. 그죠? 안 팔아요. 버팁니다. 항복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100만 원이 딱 깨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장기 투자로 내가 산 거라니까, 이거. 네 돈 없어도 돼. 이거는 내 10년 후를 바라본 거야. 항복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배터리 아저씨 어디 갔어? 60만 원, 50만 원 들어가면, 아이고, 2차전 주고 뭐고 전기차 내가 살 때 사더라도 내가 이게 지금 이익 받던 거 다 반납하고, 예, 지금 마이너스 들어간다. 마이너스 30이다, 40이다. 항복하고, 많은 사람이 항복하고 팝니다. 그게 뭐예요? 저점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약간 탐욕과 공포. 그 다음에 보통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요. 이 사고 싶은 충동을 자제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주식을 막 사게 돼요. 네. 모든 인간의 욕구가 뭐를 사고 싶은 욕망이 큰 거죠.
네. 부동산 사러 갈 때도 처음에 집을 한번 보면 그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 보고 나서 사장님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야죠. 그러면 오늘 바로 사셔야 돼요. 앞에 지금 사장님 가시고 나서 3명이 더 보러 왔어요. 이거 물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예? 오늘 밤에 안 사시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계약금이라도 일단 좀 거시죠. 확 조바심을 일으킨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고 싶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어떤 소비 욕구가 있나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욕심이죠. 아까 얘기한. 예? 그리드가 많아가지고 내가 사면 오를 것 같은 충동 때문에 삽니다. 그런 충동이 있고요. 그럼 주변에서 뭐 너무 이것저것 좋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추어는 목표물이 표적에 들어오기 전에 총알을 안 쏴는 거고요. 프로는 정말 딱 프로포즈는 몇 발의 탄화를 장전했다가 목표물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을 때 사격을 하는 거죠. 군중심리. 네. 이게 뭐 내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을 따라가게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거죠. 혼자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짜장면, 짬뽕, 마파두부 골라 먹는데, 예. 회식한다고 7명이 짜장면집에 가면 뭐 드시겠어요? 짜장면 나오는데 거기서 저 잡탕밥이요 이러면 다 쳐다보죠. 치마 비싼 거 먹으려고 그러냐? 이게 이 군중심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내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아이작 뉴턴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엄청 깨졌거든요. 이게 대중을 따라가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장기 투자자인지 단기 투자자인지 얼마를 수익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가치 투자자인지 모멘텀 투자자인지 됐고, 그런 게 뭐 중요해, 그죠? 수익만 나면 되지.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스탠다드가. 그 다음에 공부가 부족하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란 이런 얘기겠습니다. 전문가랑 그 바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해본 사람이 전문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아까 기업에 대한 분석 혹은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무엇이지? 이런 경기, 기업,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도 차트를 좀 보거나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려운 거죠, 투자가. 투자가 원래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있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걸러내기가 어려운 거죠. 뉴스가 너무 많다니까요. 뉴스도 뭐 뉴스의 홍수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요. 가짜 뉴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 많은 수많은 정보 가운데 소음인지 신호인지를 구별해놔요. 소음과 신호. 근데 수많은 뉴스는 대부분 소음입니다. 소음. 그 중에 시그널, 신호가 되는 뉴스는 작아요.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많다는 게 투자에게 우리가 이제 불리한 거죠. 뉴스를 거를 줄 알아야 되고요. 대부분은 뉴스를 거르는 방식은 대부분 뭐 투자에 대한 뉴스든 여러분들 업황에 관한 뉴스든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그죠? 거르는 방법은 대부분 버리는 거예요. 네. 워렌 버핏이 얘기할 때 우리는 투자 대상을 관찰할 때 3가지 바구니가 있다. 하나는 버릴 것. 하나는 남겨두고 공부할 것, 가지고 갈 것. 근데 대부분은 다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그죠? 대부분 걸러내셔야 됩니다. 대부분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한 방이면 된다. 이런 대박, 투자는 특별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한 방이면 끝나요. 10배업. 이런 거를 누리는 대박 심리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이익이 날 때도 있으면 꾸준히 수익과 손실을 버무려 가면서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한 방에 끝내려는 심리 때문에, 예,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런 심리가, 이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심성이 그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네. 결국은 팔아야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팔아야. 어떤 제가 아는 언론인은 자기는 주식 투자를 해서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답니다. 진짜 그랬더니 자기는 손실 나면 절대 안 판답니다. 끝까지 가져갑니다. 계좌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주식을 사도 아까처럼 에코프로 10만 원에 뭐 때 모르고 샀어. 예. 100만 원에 파냐고요. 못 판다니까요.
20만 원 되면 땡큐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수많은 뉴스와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길래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길래 동창들이 얘기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에코프로를 샀어.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자르고 나와야죠. 그죠? 그거를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있어서 7%, 10% 손해보고 90만 원을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50만 원까지 지금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매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매도하는 방법을. 네. 매수하는 거는 방법을 몰라도 사요. 그죠? 매수도 원칙과 방법이 있는데 몰라요. 근데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인데 매도하는 방법은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체 자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래 하는 거죠. 그죠? 전체 내가 금융 쪽에 그걸로 주식을 사던 채권을 사던 혹은 뭐 코인을 사던 전체 1,000만 원을 만약에 투자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자산에 얼마씩을 배분해서 투자하며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거둬들이고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자른다. 이런 전체 자금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투자에서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야구도 이번에 손아섭이 최고 타율 기록했잖아요. 3할 한 5푼 되나요? 3할 4푼. 그러면 10번 중에 3번 치면 대단히 잘하는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한 10개를 투자하고 나서 그 중에 6, 7개는 그 중에 10개 투자하면 한 4, 5개는 손실 보고 2, 3개가 그래도 중박 정도 해주고 그죠. 한두 개가 정말 큰 수익을 나면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 한 종목에 몰빵해서 끝까지 가. 무덤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손실이 40% 났어. 절대 못 팔아요. 그거는 40% 나면요. 복구가 안 돼, 복구가.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죠?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투자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시간이. 네.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달에 손실이 얼마나 하게 되면 투자를 중단하고 한 달 쉬어라. 이런 원칙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하는 게 귀찮죠. 바둑 기사들이 그거 보십니까?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두고 나서 항상 자기들 다 복귀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여기서 뒀는데, 아, 요 수를 둔 게 내가 패착이었던 것 같다. 이런 걸 다 복귀를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귀를 안 합니다. 얼마 했더라, 내가 산 게? 그리고 이걸 보고 판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항상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투자자들이 기록을 안 남깁니다. 기록을 남기면 맨날 손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자라서 할 게 굉장히 많다. 할 일이 많다. 투자는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을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투자자로서 특별히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코인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얘기해요.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자인가 아니면 나는 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런 개념이 없이 샀다가 물리면 나는 장기 투자자야. 네. 장기 투자자면 장기 투자자 갖게 투자를 해야죠. 그죠? 처음부터. 정말 공포감이 있을 때, 정말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데, 아니, 좋다고 해서 좋은 주식 샀다가 물리면 장기 투자자래. 그 주식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장기 투자자가 몇천 명 된다는 얘기가, 그죠? 투자자가 아니에요. 투자자면 밸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데요. 아니면 나는 그냥 장기 투자? 한국에서 장기 투자 어려워요. 예. 한국에 장기 투자해갖고 이익 난 게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정도는 수익이 났겠지만요. 나머지 뭐 옛날에 그 SK텔레콤, 포항제철, 포스코 요즘 좀 오르는데 장기 투자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빠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개념은 보통 최소한 6개월 이상, 한 2, 3년 보고 투자하는 건 장기 투자자고요. 트레이더는 보통 6개월 이내, 한 달, 2달, 3달, 요 안에 한 6개월 이내에 사고 파는 사람들을 트레이더라고 하거든요. 트레이더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트레이딩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대부분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투자하면 투자지 뭐, 그죠? 물리면 그냥 끝까지 가면 되지.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는 투자자인가 트레이더인가 요거 하나만 알면 성공할 수 있어요. 손실 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 투자한다니까요. 네. 트레이더라고 하면 추세를 따라서 사고 아니면 잘라내고. 근데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트레이드 하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더가 아니고 투자자냐? 아니에요. 3년 보고 투자하세요? 물리면 3년 보고 투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인식을 관련돼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좌를 2개를 만드세요.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투자용으로 정말 길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빠져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밸류를 보고 가는 거니까. 하나는 트레이딩용으로 만들었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실제로 시장에서 뭐 뉴스나 혹은 리포트를 보고 사서 일정 부분 오르면 떨어지고 트레이더면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야 돼요. 손절매 손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손실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바보들만 손실이 커가는 거를 지켜본다는 거거든요. 트레이더들은. 투자자면요. 손실 더 싸게 살 기회가 왔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트레이딩 계좌가 금액이 적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이게 두 가지를 해보고 있어요.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반반씩 해보거나 투자에 한 70%를 가지고 트레이딩에 한 20, 30%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다 보면 이게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적성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입니다.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3박 4일 여행을 가는지 혹은 6개월 출장을 가는지 이민을 가는지에 따라서 꾸려야 될 짐이 다르잖아요. 그죠? 해야 될 준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민 가면서 여행 가듯이 가서 뭐 럭셔리하게 쓰다가는 뭐 거덜 나는 거죠. 그죠? 4박 5일 여행 가면서 이민 가는 것처럼 짐 싸서 이민 가방 3개 들고 가면 여행 못 하는 거죠. 뭐죠? 이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3가지입니다. 일단은 어떤 투자를 할 때 투자의 ABC. 어떤 자산이냐? 언제 살 거냐? 가능한 싸게 사야 된다. 언제 팔 거냐? 세상이 알아줄 때 비싸게 팔아야 된다. ABC. A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 이 자산을 알아야 되는 기간들이, 그죠? 사고 파는 거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죠? 투자의 ABC. 요것만 오늘 기억하시고요. ABC 뭐였더라? ABC가 뭐였지? 그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나중에 혹은 A는 에셋, B는 바긴. 쌀 때 바겐 세일 할 때 사라. C는 캐털리스트. 촉매, 세상에 알아줄 때 팔아라. 그거고요. 쌀 때인지 비쌀 때인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탐욕이 엄청 몰려있는지 공포감이 큰지를 보면 안다니까요. 탐욕과 공포지수를 활용하시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나는 투자자인가? 나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가? 인식을 명확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추천 종목을 안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반등이 좀 오겠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10배 올랐던 종목이 원래 버블은요. 어떤 자산이 오르면 한 10배 오릅니다. 10배, 20배 올랐다가 그게 쭉 빠지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빠지느냐? 올라간 거에 80에서 90% 빠집니다. 보통. 이게 거품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걔가 다시 전에 고점을 회복하고 가느냐?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네. 에코프로 단기간에 150만 원 남기 어려워요. 카카오? 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2차 전지는 또 이런 변동성이 많고요. 네. 뭐 AI와 관련된 지금 그죠? AI가 시대적인 메가 트렌드잖아요. 그죠? AI와 관련돼서 잘하는 거는 문제는 이제 미국 기업이 잘 가는 거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세상을 다 주도하잖아요. 그죠? 한국에는 세상을 주도하는 기업이 없어요. 한국 기업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면 돼요. 앞으로. 미국 주식 하세요. 미국은 기업 실적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올라요. 장기 투자하면 이익을 본다니까요. 왜? 세상을 주도하는 기업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AI 나오면 관련돼서 오르는데 내용이 없어요. 전기차, 테슬라 같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납품하는 배터리 업체들. AI,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반도체 업체들. 세컨더리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특히 젊으신 분들은 미국 기업 연구 많이 해가지고 미국 기업 투자하세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어쨌든 AI의 영향을 받는 반도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알고에 있는 소부장. 그 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 굉장히 좋지 않아요? 세상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 주식은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한국 주식을 살 때는 K가 붙어야 됩니다. K 컬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하이브 사서 물려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네. 하이브는 거의 비틀스급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이브 같은 그런 그룹을 가진 적이 없잖아요. 그죠? K방산. 가성비 좋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K푸드. K로봇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로봇 KAI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런 K자가 붙은 주식들 사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 업무하고 관련 없는 주식 얘기를 좀 했는데요. 재미없는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의 ABC
하나만 기억하시고 업무로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